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림천 지킴이. 오늘 추천할 도서는 최신간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한 당신, 파나슈 대사이지움, 유영일 옮김, 올리브나무 출판사입니다. 당신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살라는, 그럼으로써 당신의 인생과 세상을 밝히라는 부름을 받고 이 지구에 온 것이다.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은 최적의 진동 상태다. 그러니 너무 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나친 애씀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해칠 뿐이라는 저자의 말이 우리 입으로 다가옵니다. 화려한 추천사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공동 저자 젠 캔필드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느낌 속에서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이다.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한 당신은 존재의 자리를 재설정하게 함으로써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상처를 뿌리에서부터 치유해준다.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 니 도날드 윌슨은, 파나슈 대사이는 두 눈 멀쩡히 뜨고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주는 특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사람들의 눈멀물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그 자리에 있어 왔지만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함으로써 살아갈 힘의 원천을 되찾게 해주고 환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이것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축복이다. 천상의 예언의 저자 제임스 넬필드입니다. 파나슈는 이 책에서 내면의 열림 상태를 아름답게 묘사한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다. 우리가 그 권리를 되찾아 영혼과 연결되면 우리는 측량할 길 없는 내면의 광대함에 뿌리내리게 되고 직관의 지성이 풀려나가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다. 파나슈는 이러한 의식 확장과 다가올 세상을 위한 진정한 대사이다.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 힐링 멘토죠.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부적절하다거나 원래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결핍감의 늪으로부터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신성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 책을 통해 삶의 촉재가 펼쳐지는 대로 믿고 맡기면서 그 흐름을 타시기를. 루비 넬슨의 문, 길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를 비롯한 아주 좋은 책들을 번역해 주신 옹기니 유영일 선생님의 이야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신비를 살기, 꿈꾸고 원하는 삶을 향한 애씀에 대하여. 이 지상에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다 꿈꾸고 원하는 삶이 있다. 저마다 기쁨이 차올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한다. 원하고 꿈꾸는 삶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싶은 바람과 욕망이야말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도 살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형태는 저기에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 지상의 인간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 아마 극소수일 것이다. 누구나 저마다 조금씩은 결핍증을 앓고 있고, 바로 그것이 3차원에서 살아가는 이 지구인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아닐까. 사랑 결핍증이든 물질 결핍증이든 결핍증을 앓으면서 늘 허덕허덕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지구인들에게 이런 결핍증에 벗어날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는 속삭임은 입맛이 당기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부제의 시크릿이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것도 그만큼 결핍증 환자들이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시크릿을 비롯한 자기 개발 부분의 수많은 책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내세우고, 그 비결의 한가운데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리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간단하다. 생각과 느낌은 에너지여서 어떤 생각과 느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을 이미 부자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결국 부자로서 살게 된다.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사의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다.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행복 문제든 꿈꾸고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고 믿고 상상하라. 무엇이든지 집중해서 생각하고 믿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시크릿 저자 논다버니 인용한 선각자들 중 한 분인 네빌 코다드는 이렇게 말한다. 소망이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못했더라도 이미 소망이 실현될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영상입니다. 눈먼 운명이라는 것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의 활동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상상의 드라마에서 펼쳐진 오늘의 일은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결과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상상 속에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상 속의 이미지들이 실체이고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내면의 이미지가 비춰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상상력을 이용하여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 안으로 불러냅니다. 스스로 짓는 상상의 한계. 그럼에도 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생생한 느낌 속에서 사는 일,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이 법칙을 따름으로써 실제로 원하는 삶을 실현했다는 케이스는 실로 드물어 보인다. 왜 그럴까?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상상의 그림이 아무래도 실감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상상의 그림이 아무래도 실감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심상화 작업은 헛바퀴만 굴리고 있는 것이다. 심상화 작업이 어지간히 진행 중이라 해도 심층 의식 속에서는 그런 일이 나에게 과연 일어날까라는 의심의 한계가 진을 치고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구인들도 더 높은 차원의 존재라는 납타는 채널러 제이주 나이트를 통해 이런 조언을 한다. 당신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당신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삶 속에서 절대로 드러낼 수 없다. 당신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보여줄 수 있다. 당신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넓은가. 그 수용의 폭은 당신의 의심보다 더 큰가. 그 수용의 한계는 무엇인가. 당신은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마크 빈센트는 분립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가 부자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루에 300만 달러를 벌겠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가능성의 모델을 세웠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2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모델을 세운다. 트럼프가 한 일은 단지 공 몇 개를 더 붙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가 꼭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모든 것은 수용의 문제이다. 소망이 탐스러운 현실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그저 이미 이루어졌다는 상상만 계속할 뿐, 상상의 힘, 스스로 상황을 창조할 수 있도록 내맡기기만 하면 되는데도 상상 속에서 우리가 이룬 것들을 현실 속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주가 스스로 알아서 그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표면 의식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자원이 보고가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의 잠재력을 믿지 못하여 상상의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꿈은 그림의 떡이요 사막의 나무 심기가 되어버린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어 하고 실한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꼴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의 원하는 삶에 대한 상상의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뿌리부터 살펴봐야 한다. 뿌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안에서 풀려나가는 것은 그것. 무엇이 나의 뿌리일까? 국화가 장미를 꽃피울 없고 감나무에서 배나무가 열릴 리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결실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카르마에 달려있는 것 같다. 지구 별에서의 한 생에는
삶이라는 대하 장편 소설의 한 장에 지나지 않아서 지난 생애들이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어린 시절부터 음악이나 미술, 수학, 언어 등 특정 부분에 놀라운 자질을 보이는 현상은 카르마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모차르트는 4살 때 피아노 협주곡과 소나타를 작곡했고 7살 때에는 오페라를 작곡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슈트워트는 밀은 3살 때 그리어스를 습득하여 5살 때에는 어려운 고전들을 척척 읽어냈다. 이런 사례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천재로는 전생에 이미 습득했던 경험들이 꽃피어난 결과인 것이다. 유별난 신도들만 카르마의 영향하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다른 생들을 통해 배우고 익혀서 특별히 친숙하고 습득하기 쉬운 분야가 있다. 플라톤은 쉽게 얻어지는 지식은 영속적인 자아가 전생에서 이미 갖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그토록 쉽게 복구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데카르트도 인간은 실험적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탁월한 직관과 특정한 경향성, 재능, 통찰력, 영감 등은 바로 이 기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삶을 이 지구별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 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심사와 작업을 행하려고 해도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카리스마에 들어맞지 않을 것일 가능성이 크다. 카르마에 들어맞는 인생 그림을 그릴 때래야 거기에 힘이 붙고 술술 풀려나갈 수 있는 탄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풀려나감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꿈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삶의 원동력임이 분명하고, 꿈을 쫓아 달려가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치고 피 흘리면서 웃고 웃는 것이 인생이지만,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하는 것들을 이룰 만큼 다 이루고 난 뒤에 오히려 더 큰 공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부와 성공, 지위와 명예 등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10중 8구 인생관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게 마련이다. 나라는 존재의 신비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의 성공과 실패, 가진 것의 많고 적음, 주요 높고 낮음에 더 이상 울고 웃는, 넘어지고 일어서고 피 흘림이 없이 매 순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파나슈 대사인은 거주고 살림살이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을 그치고 우리 자신의 본래적 가치, 곧 참 자아에 눈을 뜰 것을 가리켜 보인다. 개체적 자아의 가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서 우리 자신을 맥동시키고 있는 근원의 힘을 응시하고 그 신비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주변의 모든 것을 비로소 소중하게 보듬을 수 있게 된다. 외부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의 피를 돌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는가? 누가 숨을 쉬게 하는가? 누가 잇몸 80쪽의 세포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가? 경외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숨소리에 잠시만 귀 기울여 봐도 우리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신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별과 별을 어김없이 돌게 하는 그 신비 아침이면 나팔꽃을 피우고, 저녁이면 지게 하는 그 신비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애써 더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 한들 3차원의 측량 기계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신비 자체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한치라도 더 높일 수 있겠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 자체보다 당신을 더 가치 있거나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당신이 그 무엇을 가졌다고 해도, 당신이 어떤 성취를 했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더 가치 있거나 더 낫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신성의 펼쳐짐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존재 전체에 그 숨결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깊이는 너무나 심대합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당신은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자아는 의식이고 관찰자이고 증인입니다. 당신의 보편적인 영혼적 측면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방향으로 무한대로 뻗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떠받치고 있는 신비가 내 존재 또한 떠받치고 있음을 실감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개체적인 남자나 여자로서의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허기증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샘을 만나게 된다. 개체적인 자아의 살림살이에만 열중해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력한 존재들이다. 철새들이 길을 잃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는 그 힘이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 한 송이의 그 기적이 우리 안에도 깃들어 있다. 그 기적 안에 존재 자체를 담아낼 때 우리는 고도 1만 미터 상공에 내려다보는 시야의 크기 이상으로 우리의 울고 웃음을 우리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마저도 껴안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품고 있는 거대한 신비, 파나시도에서는 바로 그 신비에도 우리로 초대한다. 너무 잘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지나친 애씀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해칠 뿐이랍니다. 당신은 이미 신비 자체입니다. 당신이 이미 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사랑에 몸과 마음을 담그고 있답니다. 그 기적에 눈을 뜨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유익한 책 선정하여 추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